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국내 축구 및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정규 시즌 마지막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획득하며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다. 연패가 길어진 상황에서 광주에 추격이 있었기에 하위 스플릿 추락도 가능했는데 박태하 감독과 선수들이 원하는 결과를 냈다. 부상자가 많았던 수비 라인에서는 전민광과 이규백, 이태석 등이 역할을 해냈고 오베르단의 수비 보호도 좋았다. 홈에서 맞이할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에서는 빠른 윙어들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어서 수원은 무승이 길었지만 시즌 중반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상위 스플릿으로 왔다. 이승우의 이적을 비롯해 손준호 리스크 등이 있던 이번 시즌인데 김은중 감독이 선수들을 잘 다독이며 1차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안데르손을 제외한 선수들의 최근 부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수원은 이재원과 윤빛가람 등이 중원에 나서 수비 상황에서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힐 것이다. 그러나 역습으로 포항의 골문을 열 선수가 없는 점이 아쉽다. 완델손과 홍윤상, 김인성과 정재희 등이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원정팀 수비를 몰아칠 포항이 승리할 것이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FC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스플릿 라운드로 오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서울에 승리했다. 가브리엘과 아사니 등 외인 공격수들이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갔지만 허율이 골을 터뜨렸고 이건희의 활약도 좋았다. 워낙 전술적인 강점이 있는 이정효 감독이 다양한 전술 변화로 팀의 안정감 있는 승리를 이끌었다. 이어서 대구는 잔류할 수 있는 9위지만 최하위와 승점 6점 차에 불과하다. 그래도 지난 전북전에서 선제 2골을 지키지 못하며 역전을 당했었지만 인저리 타임에 박세진의 골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따냈기에 잔류권으로 올라왔다. 단 안정적인 순위권 유지를 위해서는 원정에서 최소 승점 1점은 필요하다. 역습 능력이 좋은 세징야와 정치인, 이탈로 등을 앞세울 것이고 전체적으로 수비 위주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세징야와 바셀루스, 이탈로 등이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 플레이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광주는 정호연과 박태준 등 리그에서 볼 간수를 가장 잘하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기에 상대의 의도대로 경기가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사니와 이희균의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광주가 승리할 것이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와사키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지난주 끝난 리그컵에서 니가타에 연패하며 탈락했다. 아챔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일본을 지배했던 팀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때문에 남은 리그 일정에서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할 것이다. 리그에서는 최근 2경기에서 마치다 원정 4골을 비롯해 9골을 폭발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고 이 경기를 통해 3연승에 도전한다. 이어서 간바 오사카는 삿포로에 역전승하며 순위를 지켜냈다. 또 3위인 마치다와 승점 6점 차기에 남은 일정에서 아챔 엘리트 진출을 노릴 것이다. 그간 탄탄한 수비에도 득점이 안 나오며 고전했었는데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우사미를 앞세워 승리했고 이사와 야마다 등이 공격 전개에 잘 참여했다. 간바는 휴식기를 통해 네타라비가 돌아온 풀 전력으로 이번 원정에 임할 수 있다. 다완과 네타라비가 중원에 나서 가와사키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나카타니가 에리슨을 경기 내내 그림자처럼 마크할 간바가 원정에서 중요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비셀고베 대 FC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2위를 달리고 있다. 히로시마와의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하고 3위인 마치다와는 간격을 벌렸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일본 최강팀으로 군림했는데 이제 리그 연속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사사키와 패트릭 등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골맛을 봤고 하치세가 경기 내내 측면 돌파로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서 도쿄는 휴식기 전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다. 도스의 텐백의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마리노스와 우라와 등을 연파했다. 전력에 비해 성적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은 팀인데 이번 시즌은 나아진 성적을 내고 있다.
이 경기는 최고의 흐름을 보여주는 고베를 원정에서 만나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는 다카이로와 히가시 등이 중원에서 백포를 보호하며 실점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노자와 키퍼의 컨디션도 최근 좋았다. 그러나 우승을 위해 승리가 필요한 고베의 의지가 더 강할 것이다. 이데구치와 오기하라가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오사코 유야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고베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지난주 끝난 리그컵 준결승에서 합계 3대4로 나고야에 패하며 결승에 가지 못했다. 진출했다면 결승 상대가 될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기선 제압을 노릴 수 있었기에 아쉬운 나고야전이었다. 그래도 니시무라와 우에나카 등이 골을 터뜨렸고 마테우스 얀과 에우베르의 측면 경기력도 좋았다. 이 경기는 잘하는 홈이기에 더 공격적으로 승부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니가타는 리그에서 나고야 원정을 시작으로 4연패 중이다. 그 기간 최소 실점이 3.1 정도로 부진한 경기로 연패했다. 그러나 A매치 휴식기 기간 있었던 리그컵 준결승에서 난적 가와사키를 연파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승격된 지 2시즌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기회를 잡았다. 니가타는 리그컵 결승 진출과는 별개로 리그에서 안정적인 잔류를 위한 승점이 필요하다. 때문에 피츠제럴드와 토마스 덩 등 중앙 수비를 비롯해 후지와라와 아키야마 등이 수비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라인을 내리고 나설 상대를 맞아서도 로페즈의 집중력 있는 한 방을 기대할 수 있고 에우베르가 측면을 휘저을 홈팀이 결과를 낼 것이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